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의식 일지라는 거 쓰는 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의식 일지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결국에는 나의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글쓰기예요. 제가 지난 이제 바샤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적인 신념을 계속 탐색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무의식 속에 제한적인 신념을 많이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 나의 선택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게 대표적인 것들이고, 들어가 보면은 되게 다양한 신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에 관련해서는 돈은 한 방향으로만 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열심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것이다. 돈은 놀면서 벌 수 없다. 돈은 아껴 써야 한다. 이런 것들, 돈에도 엄청 많은 무의식적인 신념들이 묶여 있고, 또 감정과 관련해서도 나의 감정은 소중하지 않다. 나는 울 자격이 없다. 울면 나약한 사람이다. 뭐부터 해서 다양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신념들이 결국엔 나의 현실을 창조해요. 내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막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막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내 내면에 집중을 했을 때 이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길래 이런 현실을 자꾸 내가 경험하는 걸까? 이런 현실을 내가 자꾸 창조하는 걸까? 그 원인을 알면 훨씬 더 빠르게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일지를 쓰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던 신념을 되게 파악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돼요. 특히 글쓰기는 잘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을 글로 씀으로써 내가 직접 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임에서도 이 무의식 일지 쓰는 거를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이제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 작업을 하면서 무의식 일지를 2년 동안 쓰고 있어요. 그만큼 내 안에 계속 무의식적인 뭔가가 계속 나와요. 진짜 이거는 보석 찾기 같아요. 왜 제가 보석 찾기라고 부르냐면은, 찾을 때마다 엄청난 해소가 일어나거든요. 아, 내가 이걸 믿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현실을 창조하고 있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 얘가 풀어져 나가는 그 풀려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나의 자기 사랑, 자기 신뢰로 발전되거든요. 무의식적인 신념들을 계속 찾아내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연애와 관련해서 이성관계 쪽에서 나와 맞는 상대를 찾을 수 없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아, 나는 나와 맞는 상대는 찾을 수 없어. 나는 버려질 거야. 이게 내가 믿는지도 몰랐는데 내 무의식 속에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답장이 느려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답장이 없어. 그랬을 때 그 사건을 이 신념을 통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왜 연락이 없지? 이제 나를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바람 피고 있나? 그러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올라오냐? 내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식었나? 이 생각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감정도, 그에 따른 감정,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겠죠. 그 감정을 경험하니까 내 태도에도 반영이 되겠죠. 토라져서 좀 쌀쌀맞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상대의 반응을 자꾸 떠본다던가. 제가 과거에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잦아져. 관계에 거리가 생겨. 그게 결국에 이별까지 이어져요. 결국엔 이별을 하면은 이제 내 신념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 신념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이것 봐. 나는 나와 맞는 상대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버려질 거야. 나는 버려졌잖아.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패턴을 반복하는 걸 멈추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도대체 무의식 속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길래 이거를 반복하는 걸까? 그 근원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걔를 찾아야 돼. 걔가 뿌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 일지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의식 일지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안내 드리는 거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은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올라온 반응들 있잖아요. 뭐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언행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이런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자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의식적인 그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거를 끊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려야 내가 멈출 수 있거든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끄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 탈 때는 앞문에서 타고 내릴 때 이제 뒷문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앞문으로 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기사님이 무표정으로 이렇게 뒤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달려가서 뒤로 탔어요. 타서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 분명.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기사님의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진짜 0.1초 만에 올라오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 그 순식간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빴다는 건 이미 그 판단이 끝나서 기분이 나쁨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바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되게 무의식적인 반응들,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판단들,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알아차림이 없었더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앉아가지고 기분이 나빠. 왜냐면은 기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아, 기분 나쁘네. 저 사람 나 무시하네. 나 무시해? 그러면서 이 감정에 빨려 들어가. 그 감정에 빨려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그 감정과 연결된 과거의 기억들. 이전에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그런 기억이 막 갑자기 떠올라. 느닷없이. 그러면서 그 기억에 빨려 들어가. 그래서 화가 나. 아,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화가 나.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 복수심, 적대감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분노. 그러면서 점점 더 분리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자각을 못하고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저 사람은 적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뭐 가르쳐줘야 돼. 계속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의 버전이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끄달려 가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음을 딱 자각을 하는 거죠. 나 지금 기분이 불쾌하네. 불쾌함을 경험하고 있네? 왜 그럴까? 이걸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알아차림이고, 그 다음에 핸드폰 나한테 보내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사건을 적어놔요. 버스에서 기사님이 뭐 뒤로 가라고 손짓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다. 이거 금방 또 까먹거든요. 되게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그걸 꼭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차분히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쓸 수 있을 때, 또는 뭐 이렇게 노트에다 필기하셔도 되고, 그럴 때 깊게 무의식 일지를 쓰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차림 해서 그 알아차린 내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무의식 일지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문하기예요.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해석과 판단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약속을 당일에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라고 넘어갔어. 그래서 그 다음 약속을 잡았는데 그 다음 약속도 미루는 거야. 그때 약간 기분이 나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상황 설명하고 진짜 미안해 라고 했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 무의식 일지를 써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라고 들어가 보면 저 친구는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나를 쉽게 생각하나? 이 판단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에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막 걔가 나를 무시했네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잖아요. 내 안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제한적인 신념을 나와 맞지 않으니까 이제 보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슨 신념을 믿고 있는가 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는 그 밑에 그에 상응하는 신념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친구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라고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경험을 했던 거고, 근데 내가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즉 나는 소중하지 않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진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친구가 실제로 막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그날 만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좋았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무시했든 안 했든 그렇게 일이 펼쳐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펼쳐졌을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만 집중을 해서 나의 신념은 나는 소중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신념을 적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불편한 내용이지만 적어보고 그 다음 신념을 찾았으면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누가 그걸 믿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부정적인 거를 스스로 믿고 싶겠어요? 근데 무의식 속에 정직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신념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거기서 뭔가를 이익을 얻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질문에서는 그거를 아주 정직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 믿는 거야? 그게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예요. 스스로한테 묻는 거죠. 여기에 뜻밖의 대답들이 나와요. 진짜 정직하게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던 게 왜 나한테 도움이 됐냐면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사람들한테 문을 닫아버릴 수 있거든요. 차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건 뭐 당연하지.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사람들한테 정주지 말고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념이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를 탓하면서 나 자신을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뭐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신념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았었어. 그래서 얘를 자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 선택은 신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상대한테 의지할 수 있고 남들이 다 나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도록 쉽게, 나는 에너지 쓸 필요 없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탓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3번 질문에서 이게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대답하면서 그 근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내가 딱 파악을 했을 때 엄청 해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현실을 창조해 왔구나.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기 신뢰와 또 자기 사랑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제 내가 어떤 신념을 믿고 있고 지금까지 이걸 왜 내가 붙잡고 있었는지도 알게 됐어. 여기만 해도 엄청난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스텝 원하잖아. 내가 원하는 현실을 진짜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그걸 유지하고 싶어? 이게 앞으로도 너가 계속 원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를 계속 믿고 싶어? 그게 너가 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쓴 답은 아니야. 나는 내 가슴을 더 이상 닫고 싶지 않아. 나는 가슴을 닫으면서 내 주파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이게 이제 저의 답이었거든요. 모든 감정에는 이제 주파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파동이거든요. 우리 물질처럼 보이는 것들도 파동인데 그 파동이 얼마나 빨리 진동하는가, 그 주파수를 나타내는데 되게 빨리 진동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요. 근데 우리 감정에도 주파수가 있거든요. 보통 높은 주파수대에 있는 감정이 사랑, 뭐 연민, 기쁨 이런 거고, 좀 낮은 주파수대에 있는 감정들이 수치심, 죄책감, 뭐 열등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내 가슴을 계속 닫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철벽치고 살면 살수록 나는 부족하다는 그 신념 하에 그게 되게 사실 나의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실제로 입 밖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냥 머리 안에서 스스로 하는 생각들이 되게 지배적으로 엄청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그건가? 계속 낮은 주파수대에 머무르는 걸 내가 원하는가? 저는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이제 가슴을 닫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나의 빛을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비추면서 그 중심에 서 있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우리가 되게 이 가슴 여는 걸 엄청 두려워해요. 사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만 싶어 해. 근데 사랑 주는 거는 이제 진짜 사랑에 기반된 선택인 거고,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건 두려움에 기반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이제 앞으로 원하는 방향을 딱 적어 놓으면은 이제 새로운 신념을 뭘로 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탑재하고 싶은 신념은 뭐야? 저는 이제 이 탑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그 단어가 가장 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전부 다 이 수많은 정보와 해석과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그 중에 이제 원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골라서 나한테 탑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모님, 사회, 뭐 친구가 믿고 있는 그런 신념들을 내재화한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어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신념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할수록 세상도 나를 소중하게 대한다. 왜냐면 이제 내가 두려웠던 거는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는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 세상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나를 대해요. 그게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언행으로 결정될 수 없다. 이게 나의 새로운 신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무의식 일지를 쓰면은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해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또 한번 깊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점점점 그것들이 쌓여서 엄청나게 내 현실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한 번 썼다고 이게 오래된 신념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성의 힘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나한테 알려주면서 계속 이걸 주입시켰으니까 그 한 방향으로 계속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흐르는 그 힘이 있는데, 이제 얘를 멈추고 또 멈춘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내가 새로 정한 그 신념,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언으로 계속 나한테 다시 들려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언행으로 결정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알려주는 거예요. 무의식 일지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저는 무의식 신념을 파악하는 게 결국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근본적인 해소가 일어났었고, 우리 모임에서 이제 무의식 일지를 같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아직 막 그렇게 멤버분들이 많은 건 아니라서 제가 다 개별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같이 쓰고 싶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너셀프 모임 들어오시면 완전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무의식 일지를 쓰려면 첫 번째는 알아차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남겨본다. 그 다음에 질문 5가지로 시작을 하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고 판단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나한테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믿는 거야? 그게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네 번째 질문은 그걸 유지하고 싶어? 이게 앞으로도 너가 계속 원하는 거야?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앞으로 새롭게 탑재하고 싶은 신념은 무엇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